안녕하세요. 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유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좀 이게 무거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우리 국가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저희가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우리 한국이 체코에 원전을 건설하는 우선협장 대상국으로 선정이 됐죠.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이 관련해가지고 좀 누가 딴지를 걸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딴지를 걸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고, 왜 그러고 있는지,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토크를 한번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는 회사가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좀 독자들분들께서는 좀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한번 우리 강 기자님이 한번 좀 상세히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웨스팅하우스는 그 미국 기업인데요. 네. 미국에서는 뭐 소비자 가전 제품도 출시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좀 친숙한 기업인데. 냉장고. 그렇죠. 기업이었죠, 냉장고도 예전에. 있고, 가전도 많이 출시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로 퇴출됐죠. 네. 아무도 안 썼죠. 전기를 많이 먹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지금은 그런 B2C 제품들은 다 철수하고 그 B2B 사업만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웨스팅하우스를 좀 옛날 스토리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정말 이 전기와 관련된 기업이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회사가 전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에디슨하고 뭐 라이벌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할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에디슨인데요. 그 웨스팅하우스는 그 조지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고요. 1846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에디슨과 맞먹는 발명가였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로터리 증기기관 엔진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1859년에 압축 증기를 이용한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걸 또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철도 기차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을 좀 개발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다음에 이분이 1890년대 커런트 워라는 걸로 해서 에디슨과 좀 많이 싸웠거든요. 요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직류 교류 그에 대한 이 다툼이었죠? 맞습니다. 네. 커런트라는 게 이제 전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디슨은 이제 직류를 발명했고 이제 테슬라가 교류를 발명했죠. 그래서 직류와 교류가 한참 싸웠던 내용이 이제 직류 교류 전쟁, 영어로는 커런트 워라고 합니다. 네, 그 내용이 또 뭐 과거에 또 테슬라 전기차가 뭐 화제가 되면서 이 내용들이 좀 또 같이 동달아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 경우가 좀 많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예. 자, 이 웨스팅하우스 그러면 원전 사업은 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그 좀 전에 그러면 이제 커런트 워에서 우리가 테슬라하고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웨스팅하우스가 그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막 싸울 때 테슬라의 편을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류가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테슬라에 베팅을 하죠. 그래서 테슬라하고 한 팀을 이뤄서 이제 테슬라하고 웨스팅하우스 한 편이 됐고 에디슨이 이제 한 편이 돼가지고 서로 수년간 치고받고 싸우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시카고 세계 만국 박람회라고 1896년에 여기에서 또 이제 맞붙게 됐는데 결국은 교류 시스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수력 발전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거기에서도 교류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류 시스템이 대세로 굳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던 거죠. 이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가면 거기서는 이 웨스팅하우스란 말을 안 하고 테슬라 교류 발전기라고 주로 그렇게 그렇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교류의 시작이 또 시작됐구나라는 점을 많이 좀 그때 관광을 하면서 가이드에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죠. 자, 웨스팅하우스 원전 사업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파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웨스팅하우스는 그 창업자는 1907년에 이제 경영권 있고 이제 떠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웨스팅하우스만 남았는데 이 웨스팅하우스도 그 이후로도 많은 좀 기술적인 혁명들을 많이 좀 위대한 기업 중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회사가 1937년에 최초 입자 가속기를 개발했어요. 입자 가속기라면 이
과학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그렇죠. 역할들을 많이 하는 네. 가속기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국방 분야에서도 좀 있었는데 1954년에 미국의 첫 번째 핵 잠수함인 그 USS 노틸러스의 원자로를 이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자로 분야에서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하는 회사죠. 그리고 1957년에 이제 이 회사가 발명한 게 가합형 원자로라는 겁니다. 가합형 원자로가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도입이 돼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원전의 시조세라고 볼 수 있는. 네. 네. 그거를 개발한 회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전 세계 그 원자로의 절반을 자기네 기술을 기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또 원전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도 웨스팅하우스라는 뭐 인연이 깊을 것 같은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전후에도 이제 전력난이 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논의학을 거쳐가지고 원전을 이제 선택하고 원전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첫 번째 도입한 게 웨스팅하우스의 가합형 원자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최초의 원전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웨스팅하우스 기술이 들어간 원전이라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원전을 선택한 게 이제 고리여서 네. 처음에 원전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고리 1, 2, 3, 4, 5기 이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턴키 방식이라고 하죠. 그냥 다 갖다 주는 거. 몽땅 이제 네. 처음부터까지 다. 그냥 주문하면 니들 와서 다 가져와. 그게 턴키죠 보통. 예. 그다음에 영광 1, 2, 5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턴키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과합형 원자로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월성 1호기가 캐나다의 ACL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울진 1, 2호기가 프랑스 프라마톰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이제 만든 그런 그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이제 약간 좀 방식은 좀 다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가합형 원자로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원전은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개발한 거다라고 지금 우리 정부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이 웨스팅하우스의 주장도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전 국산을 어떻게 좀 시작했던 거고 어떻게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저도 좀 여러 가지 워낙 오래된 일들이라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전부 통째로 맡기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원전 기술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딴지를 거는 것처럼 초기에도 굉장히 좀 오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진짜 우리 스스로의 이제 원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1980년대 들어서 원광 3, 4, 5기를 이제 건설할 때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이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들 입장에서는 저기 원전 기술이란 걸 뭐 어쨌든 뭐 쉽게 내주지도 않았을 거고. 그렇죠. 예. 뭐 우리도 원전 기술을 뭐 좀 더 바꾸면은 항상 뭐 또 뭐 동전에 뭐 뒷면이 수도 있지만 뭐 핵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저기 미국에서는 핵 뭐 발전, 그렇죠. 뭐 핵 원자로만 하면 일단 저기 경기를 뭐 일으키죠. 뭐 네. 심지어 지금 뭐 핵 뭐 잠수함 같은 경우도 아예 우리가 뭐 못하게 되면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하는데 자, 그래서 수출 통제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연 어떻게 이 미국의 원전 기술이 어떻게 좀 해외 나오고 됐는지 한번 좀 체크 한번 그렇죠. 해주시죠. 그게 워낙 이제 좀 콧대가 높은 회사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이제 1979년에 미국의 쓰리마일 섬에서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예, 대형 사고, 굉장히 큰 사고죠. 그렇죠. 역사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막 그 주민들이 막 대피령 이제 내려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원전에 대한 공포심이 이제 극에 달하게 됐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원전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던 원전 기업들이 일감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콧대가 높아졌던 회사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국의 그다음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계획들이 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영광 3, 4, 5기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한테. 우리가 체코에 지금 원전을 수출하려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그때 미국의 1위 기업이었고 2위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C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이제 맞붙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위보다는 2위가 좀 더 경영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컨버션 엔지니어링이 더 이제 급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이 제시한 조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해줄 테니까 우리 걸 써달라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제 컨버션 엔지니어링이랑 저희가 우리나라가 1987년에 기술 이전 계약도 맺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을 건설하게 되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갖고 온 기술은 그 웨스팅하우스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웨스팅하우스는 처음에 통키 방식으로 이제 했고, 네.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해준 거는 2위 기업인 C라는 회사입니다. 아, 기술 이전 이게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지금 원전에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됐겠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럼 웨스팅하우스는 왜 우리가 한국에 체코에 수출하는 원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뒷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그래서 좀 그 이후로도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웨스팅하우스의 그가 이제 체코 정부에 보낸 그 항의 문서에 보면은 그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 80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스템 80. 예. 그게 원전의 이름인가 보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 시스템 설계? 80이라는 게 사실은 C 회사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영광 3, 4, 5기 지을 때 도입했던 게 시스템 80이고요. C에. 근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우리 기술 이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이제 그거를 기술 이전을 해서 뭐 울진 3, 4, 5기, 영광 5, 6호기, 울진 5, 6호기, 신고리 1, 2, 5기, 신월성 1, 2, 5기 줄줄줄이 다 이제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해서 한국형 원자로라는 걸 만듭니다. 요 한국형 원자로의 어떤 표본이 됐던 게 시스템 80이었던 거죠. 시스템 80이고 C 예. 거고요. 예. 그런데 이 C가 나중에 경영권이 넘어가 버려요. 어쨌든 뭐 판매가 많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그때도요. 근데 그 넘어간 게 웨스팅하우스인가요? 한 단계 건너서 웨스팅하우스. 한 번 더 있었고 그렇죠. 중간에 중간에 유럽에 이제 ABB라고 여기도 큰 이제 글로벌 이제 에너지 기업인데 ABB에 넘어갔고 그래서 ABB CE가 됐다가 요 ABB CE를 웨스팅하우스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시스템 80 기술도 결국은 웨스팅하우스로 넘어가게 된 거죠. 이게 항상 한번 기업이 어렵게 시작하면은 뭐 걷잡을 수 없다 보면 뭐 여러 번 M&A 겪는 경우가 뭐 부지기수인데 네. 이 원전도 뭐 비슷하군요. 그렇죠. 결국은 저희 돌아서 결국은 C의 시스템 80을 이제 웨스팅하우스 갖게 됐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그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자기에 있으니까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그 원전도 결국 웨스팅 80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적재산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국산화 하면서 많은 독자 기술을 뭐 반영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저기 웨스팅하우스의 그 지적재산권이 우리 쪽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이 한국형 원자로라는 게 나중에 OPR 1000이라고 이제 바꿨거든요. 1000이라는 거는 1000메가와트급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APR 1400이라는 원자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1400메가와트가 되겠죠. 이게 이제 UAE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수출한 그 원전 모델이 APR 1400이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C에서 받아가지고 그 기술 이전 받은 것들이 진척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산화를 많이 진척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그 원천 기술은 시스템 80 아니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가 많이 국산화했고 이거 너네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렇게 이제 서로 주장하면서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직접재산권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원천 기술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이게 밑도 끝도 없어 보이지만 또 그걸 또 입증하기도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또 이게 참 이게 쉽지 않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에 지금 우리 관계자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지금 애플이 삼성에게 디자인 특허 걸었던 것과 모두 비슷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신다고들 하는데 그 업계 반응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여러 개 이제 원자력 학과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쉽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애플하고 삼성이 디자인 특허 소송을 한 거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비유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애플이 삼성에 소송을 건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둥근 모서리형의 그 네모난 형태하고 그 아이콘 형태가 애플 아이폰이랑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고, 삼성은 야 이거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다. 이 핸드폰을 만들려면 당연히 네모내야 되지. 그 뭐 다른 방법 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 7, 8년 이제 서로 이제 옥신각신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원자로라는 게 어떻게 만들다 보면은 뭐 가압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뭐 냉각제도 있어야 하고 냉각 펌프도 있어야 되고 뭐 그 수증기를 발생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원자로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 요소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독자적으로 기술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구성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 기본 구성을 처음 만든 게 웨스팅하우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고 그거를 벗어날 수 없는다 보니 이제 저희가 애플하고 삼성의 특허랑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본 거죠.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신들이 이 둥근 모양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수학적 계산들 많이 했고 인체공학적 노력을 했던 거를 그렇죠. 뭐 경쟁사들은 그냥 갖다 썼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슷한 모양만 만들었다는 주장도 많이 해요. 보면은.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게 이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도 보면 정말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겼다 한쪽이 뭐 졌다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애플이 상당 부분 뭐 승기를 잡았다는 표현도 뭐 많이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전도 이런 일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죠. 이게 사실 솔직히 우리가 국산화를 많이 했다고 해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결국 삼성도 애플이랑 7년 정도 이제 소송을 하다가 결국 법정 밖에서 화해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합의금을 주고 네.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화해를 했다는 건 어쨌든 네. 저기 뭐 좀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예. 네. 그렇죠. 하여튼 그래도 그게 서로 논란이 완전히 네. 베꼈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렇죠.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또 그거를 완전히 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소비자들이 그렇죠. 봤을 때 그냥 똑같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보통 그렇죠. 다. 네. 원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저희가 아무리 국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 구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이거를 우리가 과연 이거를 완전히 100% 국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완전히 새로운 거냐라고 볼 수 있느냐는 것도 새로운 논란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고 그런 거죠. 완전히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기는 하지만은 기술적인 시발점 자체가 거기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게 계속 저기 뒷다리를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이런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럼 원전을 수출할 때 과연 우리가 하고 싶다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이 우리 기술 연구소는 웨스팅하우스가 속해 있는 나라 미국의 또 이 뭐 승인이나 심사 이런 걸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적재산권 소송 그 분쟁 요게 있고요. 두 번째 그걸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미국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되는 건데요. 그 1977년에 이제 만들어진 그 조약이 있는데 원자력 공급국 그룹이라고요. NSG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이라는 게 언제든지 핵무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통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NPT라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NSG라는 거는 이제 원자력 관련된 기초 기술들, 원자력 발전도 여기에 좀 속하는데 이거를 이제 해외에 수출할 때는 그 원천 기술이 있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랑 이제 별도로 이제 원자력 협정이 있기 때문에 체코 같은 나라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만 해도 돼요. 아, 체코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고를 하는 주체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체코가 해야 되는 거군요.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신고를 안 해주면은 머리 아프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쪽에서 좀 중간에 확실한 저기 길목을 잡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신고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체코에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재산권 소송은 별개로 하되 네. 그건 계속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소송은 뭐 진행하면 할 수 진행하고 있는데 수출은 수출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진행 자체가 안 된다는 이거 얘기네요. 여기서 꽉 막혀 있는 거죠. 길목을 잡고 있어서.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는 하여튼 뭐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뭐 발목 잡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뭐라고 보세요? 그죠. 뭐 웨스팅하우스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좀 웨스팅하우스도 경영권이 어려워가지고 한때 이제 일본 기업이 도시바에 넘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사모펀드에 넘어가 있는데요. 이 처음에 이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 사모펀드라는 게 또 되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아야 되죠. 네,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죠. 이제 자기 좀 몸값을 높이는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그런 앞으로 이제 원자력이 굉장히 지금 원전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원자력 어떤 수주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은 우리가 이제 그 바라카 원전, 그 UAE 바라카 원전 할 때 그때도 역시 그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딴지를 걸어가지고 저 일감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떼어줬습니다. 그것처럼 현실적으로는 그 좀 그런 것도 바랄 수가 있는 거죠. 너네 혼자 독식하지 말고 나한테 사업부의 일부를 떼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한 간담회 가서 들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이 미국이 원전 이 규제를 하면서 사실 원전을 건설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건설 경험은 우리가 제일 많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 기술은 자기들은 원천지는 기술은 자기들한테 있는 것 같으니 네. 어떻게든 우리에게 붙어야지 또 이 뭔가를 빼먹을 수 있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가 많이 갖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시공한 경험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거의 없다고 예,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지금도 원전 뭐 한 우리는 30년 쓰고 뭐 폐기한다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50년 뭐 예. 100년 쓴단 말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그때 뉴욕 근무할 때 좀 차를 몰고 좀 몇십 분 나가봤더니 무슨 이상 까만 건물이 하나 나오길래 이게 강가에 이게 뭔가 했더니 원전이더라고요. 네. 이걸 뉴욕 제스에서는 원전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저렇게 허름해 보이는 게 원전인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해외 수주전에서 번번이 좀 떨어지는 거죠. 체코에서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웨스팅하우스랑 프랑스 EDF랑 이제 한국의 이제 한수원이 이제 붙었는데 가장 먼저 떨어진 게 웨스팅하우스였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이런 거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죠. 그런 어떤 같이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렇군요. 이게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저쪽은 뭐 원하는 게 뻔하고 예. 뭐 우리도 뭐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은 뻔할 것 같은데 이거 뭐 빨리 정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질질 끌어가지고 한번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난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입장에서는 어떤 게 최선의 좀 방법일 것 같습니까? 그러게 지금 굉장히 좀 이제 풀기 어려운 문제죠. 이게 풀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저기 전문가분들한테 좀 그걸 여쭤보면은 아까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우리가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제 외부에서 빨리 해결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또 몸값이 좀 낮아지죠. 그렇죠. 협상력이 좀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재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신고를 안 해주면은 또 착공을 못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제 이게 체코하고 이제 저희가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 7월 달에 선정된 다음에 본 계획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해야죠, 이제. 본 계약 체결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본 계약 체결이 내년 3월까지 일단 목표로 잡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한이 딱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3월까지 또 해야 되는 또 일정도 있고 해서 좀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급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도 이거는 우리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협상의 어떤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또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거는 이거를 체코 정부가 몰랐느냐.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시장 조사를 다 미리 해봤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 수주 전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체코 정부를 향해서 니네 이 한국의 기술이 결국 우리 거야. 그런데 니네가 한수원을 선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라는 거를 계속 이제 체코 정부에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체코 정부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서도 한국을 선택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느긋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결국은 체코 정부도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면은 한국을 선택했는데 그거를 바꿔버렸다 하면 체코 정부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민들도 도대체 정부가 왜 그걸 바꿨는지에 대한 명분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체코 정부도 한국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뭐 일정은 좀 수년될 수는 있겠죠. 협정이 좀 뭐 내년 3월까지가 목표이긴 하겠지만 좀 수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물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좀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원전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어떤 협정 국가기도 하고 서로 그 원자력 협정도 좀 맺어져 있는 또 어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어떻게 잘 해결을 하면은 또 웨스팅하우스를 좀 설득해서 저희가 좀 정부 간에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들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좀 국민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너무 좀 조급하게 이렇게 빨리 해결해야지 왜 질질 끌려다니느냐. 이거 다음에 수주할 때도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걸 텐데 그때 늘을 거냐. 자꾸 그렇게 재촉하게 되면 오히려 협상이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과거에 원전들이 좀 몸값이 좀 없었을 때 이런 걸 좀 우리 웨스팅하우스를 우리가 그냥 먼저 사버렸으면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죠. 예. 사실 뭐 이게 일본 도시바가 이거 한번 꿀꺽했다가 엄청나게 지금 토를 하고 지금 뭐 몸이 상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걸 뭐 이런 웨스팅하우스를 다시 사들인다 이런 걸 우리가 상상을 못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원전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분야까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그렇죠. 있지 않나 싶네요. 이게 웨스팅하우스 지금이야 지금 원전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예전에 뭐 쓰리마일 섬 그때도 그렇고 2011년 후쿠시마 폭발 때도 예, 그렇죠. 굉장히 좀 원전이 어려웠던 시기였거든요. 후쿠시마 뭐 우리나라 뭐 기업들은 문제지만 이게 여기도 만만치 않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도시바 그때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던 도시바가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실상 거의 뭐 거의 부도 직전까지 올랐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네. 사업건데 그때도 우리가 인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막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우리도 힘들었잖아요. 탈원전이다 뭐다 하는 네. 이런 국제적인 바람이 일그는 때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다? 그때 국민적인 분위기에서 말도 안 됐었겠죠. 근데 그럼 지금 인수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지금은 또 너무 비싸졌어요. 이젠 또 비싸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싸우다가 좀 적당한 값을 주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은 더 영리한 선택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협상의 어떤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까 일감을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일 수도 있고 뭐 국가 간의 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잘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려할 사항이 또 이 미국에서의 선거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또 이상한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영리한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체코에 항해문을 보낼 때 미국과 체코의 일자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한국에 넘어가면. 이런 게 문구를 하나 또 슬쩍 넘었더라고요. 이거는 체코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죠. 선거판에다 보내는 메시지죠. 그렇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거 한국에 넘어가면 미국 일자리 잃어. 그러니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야라는 거를 미국 정치권한테 보낸 메시지죠. 사실상 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 쪽에다 보낸 메시지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뭐 해리스도 많이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리스도 신경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우리 국가 경제에 정말 좀 중요한 사안인 이
채권 원전 수주 이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거리 웨스팅하우스의 지적 재산권 요구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네. 오늘 강 기자님 이 복잡한 내용 파악해 오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원전 사업이라는 게 1950년대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있고 뭐 정치적인 논란도 굉장히 많고 국제적인 이슈도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해서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원전 내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